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조서현입니다. 저는 GPT를 활용한 소재 탐색 및 핵심 인자 분석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할 내용은 GPT 기반 소재 탐색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화장품용 식물성 콜라겐 후보 물질 탐색, 그리고 차량 이종 접착제 후보 물질 탐색, 그리고 네 번째로 반도체용 EMC 후보 물질 탐색, 이 세 가지 케이스에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핵심 인자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 탐색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6단계로 정했는데, 바로 앞에 우리 윤 대리님 발표했듯이 GPT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면은 이 단계별로 질문하신 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한테도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막 이런저런 한 번에 여러 가지 얘기하면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GPT한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계로 끊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PT 기반 소재 탐색 프로세스는 제가 이렇게 6단계로 나누었는데, 여러분께서 뭐 여기에도 좀 뭐 보충한다든지 충분히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화장품용 식물성 콜라겐 후보 물질 탐색을 진행을 했는데, 먼저 이제 과제 발굴 단계에서 GPT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화장품 산업의 최근 연구 기술 동향하고 화장품 산업의 최근 트렌드 및 이슈상을 정리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GPT가 아주 잘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식물성 콜라겐, 비건 화장품, 마이크로바이옴, 엑소점 등등해서 쫙 설명을 해주면서, 이거와 더불어 가지고 이 식물성 콜라겐이라는 게 굉장히 논란이 있는 용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식물은 기본적으로 콜라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동물성 콜라겐에서 여러분들 잘 알죠. 돼지 껍질이나 아니면 닭발 같은 데 많은데, 식물은 콜라겐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성 콜라겐은 굉장히 언어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GPT는 이와 같이 정의를 해줬습니다.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콜라겐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식물성 성분, 이와 같이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정의를 잘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건 화장품 같은 경우도 용어가 뭐 익숙하신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처음 들었는데, 이 비건 화장품이 이와 같이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이고, 그다음에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 실험을 한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그리고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돼야지 비건 화장품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지식을 처음 얻었고, 그래서 이제 화장품 산업에서 가장 이슈 사항인 식물성 콜라겐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주제를 선택을 한 겁니다. 과제 발굴은 이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정의 단계에서는 뭐냐면, GPT한테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면 얘가 답변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기존의 특허를 회피해서 식물성 콜라겐을 개발하려고 해. 그리고 기존의 특허를 회피한 어떤 후보 물질을 갖다 선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먼저 얘한테 먼저 사전 지식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단계가 이제 문헌 조사 단계이죠. 특허를 회피해야겠지만 특허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헌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사해 주는 게 좋죠. 그냥 문헌에 걸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질문을 갖다가 식물성 콜라겐 관련 문헌을 정리해 달라고 그러고, 식물성 콜라겐 관련 특허를 정리해 달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정리를 잘해 줍니다. 그래서 문헌에 대해서도 문헌 정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기술적 특징을 굉장히 잘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근거 링크도 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무료 버전을 한번 써봤는데, 무료 버전에는 가끔 이렇게 오류 데이터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냐면, 근데 이제 유료 버전은 그런 경우가 없더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마 이런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유료 버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료 버전은 좋은 게 뭐냐면, 항상 이렇게 근거 링크를 갖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아, 이게 데이터가 맞구나 틀리구나를 갖다가. 그리고 이 유료 버전을 갖다 혹시 근거 자료를 제공 안 하면 GPT한테 요구를 하세요. 나 필요하니까 링크를 갖다 같이 보내줘. 그럼 반드시 첨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리해달라 그러면 이 특허 정보, 기술적 특징, 장단점 굉장히 아주 잘 정리를 해줍니다. 제가 이제 한 페이지로 요약해주면 벌써 한 10페이지 이상 잘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허 전략을 수립해달라고 또 GPT한테 요청을 합니다. 자, 식물성 콜라겐 개발을 위해서 특허 회피 전략을 좀 수립을 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면은, 얘가 이와 같이 수립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료 차별화해서 하비스커스, 트레멜라 등 선행 원료를 피하고 곡물, 종자, 잎, 단백질에서 추출한 저분자 펩타이드 분자라이나 아미노산, 글리프로 X 풍부 같은 이러한 조성으로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뭐 답변을 해주고요.
또한 이제 구조 기능 포커스해갖고 콜라겐 자체 대신에 ECM 모사에서 펩타이드나 다당류 복합계열, 그다음에 MMP 억제, 콜라겐 1,3 발현 등 이렇게 기능성 메커니즘 중심으로 내가 물성 임상 파라미터를 한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줍니다. 그다음에 공정 제형 차별화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답변들을 많이 제가 표현을 안 했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FTO라고 해가지고 프리덤 투 오퍼레이트 만료된 특허들 거기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부 다 잘 정리를 해서 회피 설계 전략에서 뭐 RH 콜라겐 영역 회피, 식물 펩타이드 중심, 다당류 기반 ECM 모사 등 이와 같이 아주 굉장히 전략을 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단계죠. 이제 후보군을 선정해야 되는데 GPT에게 일단은 화학 DB 활용 후보군을 검색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특허 전략과 화학 DB를 향해서 후보군 50개를 선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와 같이 물론 제가 이제 이 중에 50개 선정했지만 제가 화면상 이렇게 한 12개 정도만 나는데 이렇게 잘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앞에 우리 윤대리님 설명했듯이 GPT는 뭐냐면 답은 주는데 오류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GPT에서도 항상 밑에 써져 있어요. GPT 답변은 오류가 있으니 항상 점검하세요라고 항상 모든 GPT는 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오류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전문가한테 이제 맨 처음 문헌조사부터 쭉 전부 다 제공을 하고 한 20페이지 된 자료를 갖다 검토를 받았는데 그 전문가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문헌 및 특허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시된 특허 전략도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제 선정된 후보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이제 판단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바쿠치올 같은 게 대표적인 물질이고 그다음에 울소닉 엑시드도 굉장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제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바쿠치올에 대한 물성 및 사용 제품 정보나 혹은 기술적 특성, 제형적 특성 같은 게 있으면 더 좋겠다 했는데 이걸 추가적으로 조사했더니 굉장히 아주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물론 여기다 제가 표현을 안 했지만.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차량용 이종 접착제 후보 물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동차 산업에 사용되는 화학 소재의 최근 연구 기술 개발 동향하고 뭐 소재의 최근 트렌드 및 이슈를 갖다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자동차 경량화 기술이 필요하다. 이게 제일 핫 이슈를 갖다 싹 써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유럽의 연비 규제가 사실 2025년인데 2년이 유효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주 치명적이어가지고 저때 연비를 맞추지 못하면 페널티까지 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값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렇죠? 자, 경량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경량화 소재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뭐 기존의 소재 연구하면 뭐 알루미늄이나 엔지니어 플라스틱 경량화 소재 연구가 하나 있고요. 이와 이제 패러하게 뭐냐면 디버 볼트 등이 기계적 결함이나 용접을 대체하는 이종 접착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제 답변을 주어가지고 이종 접착제를 갖다 후보 그걸로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이종 접착제 후보 물질에서 탐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당에서는 이제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해주라고 했으니까 기존의 특허를 회피하여 차량용 이종 접착제를 개발하려고 한다. 그다음에 기존의 특허를 회피한 후보 물질을 선정하려고 한다고 이제 GPT한테 먼저 이제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문헌조사 단계에서 동일하게 차량 이종 접착제 관련 문헌을 정리해 달라. 그다음에 차량용 이종 접착제 관련 특허를 정리해 달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굉장히 정리를 잘합니다. 문헌 정보, 내용 정리, 기술적 특징 등 그다음에 또 관련 그 근거 자료까지 다 제공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 정보, 기술적 특징, 장단점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전부 다 링크 다 해가지고 전부 다 제가 들어가 봤더니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전부 다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허 전략을 수립해달라고 했더니 특허 회피 전략 해가지고 한 4-5가지 해주더라고요. 조성물 같은 경우는 신규 수지개나 신규 터프널 갖다가 이용하면 된다. 그다음에 경화 메커니즘에서는 UV 전자빈 경화나 이중 경화 시스템 혹은 청맥의 변경을 하면 되고 기능성 부여 같은 경우는 열 전도 난연성, 그다음에 자기 치유 기능 같은 것들을 갖다가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친환경성 같은 것들, 그다음에 공정 차별화 부분에서는 저온 경화나 인시추 프라이머 겸용 접착제 이런 방향으로 하면은 기존의 특허들을 회피할 수 있다고 전략까지 아주 상세하게 제공을 해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FTO라고 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특허까지 정리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단계죠. 역시도 마찬가지로 화학 DB를 활용해서 후보군을 검색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허 전략과 화학 DB 활용으로 후보군 50개를 선정해달라고 했더니 이와 같이 50개를 선정을 해줬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지금 한 15개째만 해줬는데,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이 제시된 것들이 과연 맞는지를 갖다 그거 하겠다요. 전문가한테 이것도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 전문가 의견이 뭐냐면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서 방대한 자료를 갖다가 검토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차량용 후보군 선정을 위해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바인더 물질의 생분해성 같은 경우는 생분해도 90% 80%도 목표를 좀 구체화하면 좀 더 좋은 답변이 나올 거라고 이제 답을 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친환경을 위해 수계 형태나 무용매, 비할로겐, 유해 물질 배제 등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라. 그럼 좋은 답변을 줄 거다. 이제 그런 의견도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성을 고려해서 아까 제시한 것 중에서 이제 보론 라이트 같은 건 굉장히 비싸니까 이런 부분들은 필터링하면서 제외해라. 뭐 이제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차량용 접착제 같은 경우는 개발되어도 한 10년 이상 보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내구성 시험만 진행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제 추가 진행상으로 이렇게 각각 앞에 보면은 낱낱이 바인더 따로따로 이렇게 딱 제공을 해줬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바인더 경화제 첨가제 한 세트로 아마 하라 했더니 그렇게 다시 이제 GPT한테 요청했더니 이렇게 세트로 잘 제공을 해줬습니다. 바인더, 경화제, 주요 충전재, 용매서 요 첫 번째 항이 하나의 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0개의 세트를 갖다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반대처형 EMC 후보 물질 탐색을 진행을 하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과제 발굴을 해서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화학 소재가 굉장히 많은데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뭐 여러분 잘 알겠죠. 요새 제일 핫 이슈가 이제 HBM이죠, 그렇죠?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도 고대역폭 메모리로 여러 개 이제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를 비약적으로 이제 성능한 메모리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알겠지. HBM 개발로 SK가 처음으로 삼성전자보다 크게 수익을 앞섰던 그런 부분이죠.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HBM 때문에 머리가 아픈 이런 부분인데 HBM 같은 경우 이제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패키징 할 때 또 머티리얼 중에서 EMC,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가 굉장히 핵심 소재죠. 그러면서 이제 그 GPT가 이게 아주 핵심적인 요구 물성까지 같이 줍니다. CT, 그러니까 열 팽창 계수가 낮아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높기 때문에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 팽창 계수가 낮아야 된다. 그다음에 TG가 높아야 되고 수분 흡수율이 낮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온 향량도 낮아야 된다. 이게 핵심적인 그러한 그 요구 물성도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요구에 맞춰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 단계에서는 기존의 특허를 회피해서 반도체형 EMC를 개발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기존의 특허를 회피한 후보 물질을 선정하고자 한다는 식으로 GPT한테 이제 배경 설명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용 EMC 관련 이제 문헌 정리해달라. 그다음에 특허를 정리해달라고 했더니 이와 같이 아주 뭐 동일하게 문헌 정보, 내용, 기술 아주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었습니다. 그다음에 특허도 마찬가지로 특허 정보, 기술적 특징, 그다음에 장단점까지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자, 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반도체용 EMC 개발을 위한 특허 회피 전략을 수립해달라고 얘기했더니 기존 특허 회피 설계 전략으로 여러 가지를 갖다 제시를 해줬는데 레진 경화제 체계 차별화해서 기존에서 널리 쓰고 있는 바이페닌이나 납탈렌 기반 하이티지 이수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노블락 시아나이트나 아니면 페닐렌 에테르 변성 에폭시, 바이오 기반 벤족사진, 카다놀, 리그닌 유래 같은 이런 비주류 하이티지를 갖다 적용하겠다. 그래서 기존 특허를 갖다 회피하겠다. 이런 설계에 좋은 전략을 제시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팽창 계수 낮은 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리콘 카바이드나 보론 나이트라이트, AIN 혼합 필터로 CT를 갖다 굉장히 낮추겠다. 그리고 열전도도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을 제시해줬고, 그다음에 표면 계절 기술로 실리안이나 플라즈마 처리로 계면 접착을 확보하겠다. 이런 좋은 의견을 제시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흡수 저이온 설계에서는 이온 교환 레진 밀입자, 유기무기 하이브리드 나노 필러를 활용했다. 그다음에 수분 차단, 나노 플레이트 필러, 그래펜 옥사이드에다 삽입하겠다. 이제 이런 의견을 제시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FTO를 활용해가지고 좋은 쓸 수 있는 특허를 갖다 제시해줬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화학 DB를 이용해서 후보군을 검색해달라. 그다음에 특허 전략과 화학 DB를 사용해서 후보군 50개를 선정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더니 이와 같이 선정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그 전문가님이 코멘트 해준 대로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얘도 바인더와 경화제 충전재 들어오면서 후보군을 10개를 선정해달라 했더니 이렇게 조합별로 아주 잘 10개를 갖다 잘 해줬습니다. 이게 하나가 좀 더 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정된 10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 또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받아왔습니다.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받아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연구개발 시작 단계에서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는데
후보군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 이 10개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잘 검토 의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3번, 5번, 7번 요 세 개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 이 조합은. 그러니까 세 개는 이제 건진 거죠. 나머지 1번, 2번, 4번, 6, 8, 10번 같은 경우는 바인더에 고상 액상에 호양되어 있어서 저건 제시했지만 저건 쓰지 못할 거다. 그렇게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고 9번 같은 경우는 저 바인더 조합으로는 210도 그러니까 하이티지를 다 달성할 수 없다. 그런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 부분에 이제 지식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3번, 5번, 7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진짜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 갖다 그 GPT를 이용해서 찾아낸 거죠. 자, 이제 이상 이제 그 후보 물질 탐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조금 별도인데 연구개발 핵심 인자 분석, 연구개발 핵심 인자를 분석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그 과거는 조금 약간 괴리가 있지만 자, 여러분들 연구개발 많이 해보겠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던 어떤 수율이나 어떤 물성 같은 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핵심 인자들을 갖다 우리가 분석을 하죠. 그렇죠? 온도, 압력, 습도, 농도, 점도, 함량 이런 것들 분석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분석 방법이 여러분 잘 알지 실험 계획법이에요. 그렇죠? 실험 계획법 디그로리 익스페리먼트인데 인자의 수하고 각 인자 실험 조건에 따라서 실험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인자가 5개고 각 2번씩만 실험한다라도 32에 굉장히 늘어나는 게 실험 계획의 어떻든 가장 큰 어려운 점 중에 하나죠. 그런데 기존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렇게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 자, AI로 실험을 진행하면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DOE 대비해서 굉장히 실험 횟수를 갖다 적게 해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 분석에 데이터에 오류가 있으면은 이 DOE 같은 경우는 찾으려면 실험을 한번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2번 아니면 64번 실험에다 실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AI는 뭐냐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오류 데이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강점이죠. 근데 이제 AI 분석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이썬 코딩, 전통적인 방법이죠. 근데 이게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뭐냐면 코딩이나 파이썬 공부하려면 한 1, 2년 걸리죠. 그러니까 이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너무 어려워요. 반면에 GPT는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앞에 우리 윤 대리님 발표했듯이 그것도 사실은 파이썬 코딩을 하면은 거의 뭐 하나당 제가 알기에는 A4 한 4-5장 프로그램 짜야 돼요. 그래야지만 돌릴 수 있는 것 같다. GPT로 해결했듯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이썬 코딩 안 하고 GPT로 쉽게 일반인도 쓸 수 있다는 굉장히 장점이 이 두 가지를 제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예를 하나 드렸습니다. 이제 고분자 합성 핵심 요인 해서 온도, 압력, 반응 시간, 촉매 농도 이렇게 교반 속도까지 5개의 어떤 요인들이 있다. 이 요인들이 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수율을 최대로 하는 최적 공정 조건을 찾고자 한다.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 이제 실험 조건이 온도 같은 경우는 이제 150도하고 170도에서 실험 한번 했고 그다음에 압력은 50psi, 뭐 70psi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조건을 하니까 총 DOE에 따르면 32번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조건에서 5가지 인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2개의 실험 데이터가 있고 여기서 제가 이제 111 표현하게 뭐냐면 여기 낮은 수준을 1로 표현하고 높은 수준을 2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 111 해서 75.2 나온 거로 뭐냐면 온도 150도, 압력 50psi, 시간 60분, 농도 1%, 속도 100rpm 이렇게 조건했을 때 이제 75.2가 나온 거죠. 그 마지막 같은 경우는 2니까 얘는 이 조건이 되겠죠, 그렇죠? 170도, 70psi, 92%, 150 해서 이제 32개의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 코딩을 했습니다. 파이썬 코딩에서 맨 처음에 데이터를 읽어야 되고 32/6 데이터를 다 읽었고요. 그 다음에 쭉 점점점 했는데 A4로 한 3장 짜야 됩니다. 이거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에 학습을 갖다가 제가 3만회를 학습해서 3만회 이제 학습을 그러니까 최종만 제가 보여드리고 실제 이 코딩은 A4 한 3페이지 정도 짜야 되니까 일반이 접근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에러가 5,600로 굉장히 컸는데 3만회 학습하니까 거의 제로에 수렴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모델이 학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 값인데 예측값 이렇게 두 개 딱 비교하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해봤더니 전부 다 비교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인공지능에서 항상 이 트레인 데이터하고 테스트를 나눠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트레인 데이터만 하면은 트레인 데이터는 잘 예측하는데 테스트 데이터 예측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트를 나눠가지고 트레이닝으로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나서 얘도 검증을 하지만 얘는 물론 이게 제로가 나면 거의 다 잘 맞게 되겠죠. 무조건 맞으니까. 근데 테스트 데이터가 맞지 않으면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테스트 데이터까지 검증을 해서 두 개가 다 맞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이썬 코딩을 해서 이제 결과를 잘 얻었고요. 이게 너무 어렵죠, 이거는.
자, 근데 이제 GPT한테 어떻게 하냐면 앞에 윤 대리님 한 거하고 동일합니다. 데이터한테 설명을 해줘요. 자, 첨부된 파일은 1료부터 5료까지 도면변수 5개 있어. 그리고 종속 변수인 정답은 6료에 있어. 그리고 총 데이터는 32개 이렇게 딱 설명을 해주고 데이터를 올리면은 GPT가 딱 분석을 합니다. 첨부 데이터 30보다 6 예전의 파일은 총 32개의 행과 6개의 에러이 있으며 그다음에 1부터 5일은 독립변수, 6열은 종속변수가 있구나. 그리고 분석 방법은 회귀 분석, 분리 분석 이렇게 쫙 아까 그 윤대리님이 하듯이 얘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선택해서 야 이걸로 분석해줘 하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회귀 분석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얘한테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 나눠서 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이 맘대로 뭐 트레이닝 데이터 20개, 뭐 테스트 데이터 12개 한다든지 이게 맘대로. 그리고 회귀 분석 모델식을 도출해줘. 그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 예측과 뭐 정답 비교해줘. 그러면 얘가 진행을 합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뭐 하드 코딩 3페이지 안 짜도 되니까. 그러면서 얘가 이제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R스퀘어가 트레이닝 데이터 0.987, 테스트 0.96 굉장히 잘 맞는 거죠, 그렇죠? 거의 100% 가까이 잘 맞으니까. 그리고 회귀 모델식도 이와 같이 쫙 제공을 합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딱 결과가 딱 나온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트루 값에 대해서 예측값 쫙 비교하면 다 잘 맞죠, 그렇죠? 그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는 뭐 잘 맞는데 과연 테스트 데이터가 잘 맞을 것이냐? 테스트 데이터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모델식도 아까 앞에 나왔듯이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갖다가 무료 버전에서 제가 한 번만 해봤는데 무료 버전은 엉터리 결과를 줘요. 답은 주는데 항상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자 모델식 이렇게 나왔죠. 여기 앞 페이지에 X1, 2, 3, 4에다가 요 데이터들 자 11112 이 데이터 나왔을 때 요 82.5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항상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무료 버전에서 해봤더니 데이터는 주는데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그 무료 버전에서는 엉터리가 나오고 근데 이건 이제 유료 버전이니까 얘는 정확하게 아까 그 값들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 예측값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건 대단한 거죠 사실. 그래서 뭐냐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복잡한 파이썬 코딩 하지 않고도 연구 개발의 핵심 인자인 GPT를 위해서 굉장히 쉽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장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유료 버전 갖고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가 아주 그 연구 개발의 핵심 인자를 갖다. 과거엔 DOE 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또 데이터만 있으면 이렇게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